훈련소에 들어간 그날 나는 한국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탈리아 외교부에서 나는 이론만 아는 책상 물림이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런데 그곳엔 군대라는 상상도 못한 일정이 있었죠. 나는 웃으며 들어갔고 그날 밤 울면서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국방부 소속 레오나르도 마린이라고 합니다. 외교관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각국 군사 체계를 평가하는 특수임무를 맡고 있죠. 이번에는 한국 국방부의 초청으로 한반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목적은 한국군의 훈련 시스템과 군사 대비 태세를 평가하는 것이었어요. 출국 전 브리핑에서 들은 바로는 한국은 분단 국가이기에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죠.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직업군인 시스템으로 전환한 지금 전 국민적 병역 의무는 꽤 독특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일정표를 받았어요. 대부분은 예상했던 대로 군사시설 견학, 장비 시연, 전략 브리핑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 일정에 육군훈련소 체험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죠. 처음엔 단순히 훈련소를 둘러보는 참관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를 겁니다라는 모호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의 군사 체계에 대해 좀 더 조사해 봤습니다. 한국군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더군요. 특히 신병 훈련 과정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다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조금 긴장되었어요. 체험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달갑지만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깨워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훈련소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게다가 동행한 한국 장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죠. 무언가 계획된 일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훈련소에 도착하자 정문에서 소장이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격식을 차린 인사말이 오갔지만 모두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죠.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마리니 특사님, 오늘은 단순한 견학이 아닙니다. 우리 훈련병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저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바로 한국군을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소장의 안내를 받아 내부로 들어가자 한쪽에 군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사이즈에 맞춘 한국군 훈련복이었죠. 순간 웃음이 나왔지만 이내 이것이 진지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유럽의 어떤 국가도 외국 특사에게 이런 체험을 제안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갑자기 이 방문이 단순한 외교적 시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군복으로 갈아입고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은 꽤 생소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이탈리아 외교관이 한국군 훈련복을 입고 있다니 로마의 동료들이 보면 놀랄 광경이죠. 훈련소 연병장에 도착하자 수백 명의 젊은 훈련병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소대장으로 보이는 젊은 장교가 다가와 위치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서시면 됩니다. 제가 자리에 서자마자 소대장의 구령이 울려 퍼졌죠. 차렷! 순간 모든 훈련병이 일제히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 통일성에 놀랐어요. 이어서 국기에 대한 경례. 라는 구령과 함께 모두가 거수 경례를 했죠. 저도 본능적으로 따라했습니다. 국기 개양식이 끝나고 소대장이 오늘의 일정을 알렸어요. 오전 체조, 구보, 그리고 오후에는 기초 전투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죠. 참관이 아니라 참여가 맞았나 봅니다. 한국 장교들의 표정에서 이것이 계획된 일임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체조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훈련병들과 함께 줄을 맞춰 서서 구령에 맞춰 팔과 다리를 움직였죠. 처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라 생각했는데 점점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팔 벌려 뛰기, 무릎 굽혀 뛰기, 팔 굽혀 펴기까지 10분이 지났을 무렵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구령에 맞춰 움직이는 동안 주변의 훈련병들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죠. 놀라운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어요. 힘든 기색 없이 묵묵히 동작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벌써 숨이 가빠오고 있었죠. 30분이 지났을 때 제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유럽에서의 가끔씩 하는 조깅으로는 이런 강도의 훈련을 견디기 어려웠어요. 옆에 있던 훈련병이 힐끗 저를 보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힘내세요. 곧 끝나요. 그 짧은 위로가 큰 힘이 되었죠. 체조가 끝나고 5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니 훈련병들은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군대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유럽 군대에서는 계급과 서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런 친밀한 교류는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두가 동기라는 이름으로 묶여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소대장이 다시 구령을 내렸습니다. 구보 준비. 모두가 일렬로 정렬했죠. 지친 상태에서 달리기라니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소대장이 제게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특사님, 무리하지 마시고 중간에 쉬셔도 됩니다. 그 배려가 고마웠지만 왠지 모르게 이 체험을 끝까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구령에 맞춰 모두가 발을 맞추어 달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가벼운 페이스였지만 점점 속도가 빨라졌어요. 훈련소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코스였는데 거리로는 약 3km 정도로 보였습니다. 200m쯤 달렸을 때 이미 숨이 가빠왔지만 주변의 훈련병들을 보며 힘을 냈어요. 달리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강한 군대를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모든 젊은이들이 이런 훈련을 받고 그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라 국가적 결속력을 만드는 과정이었죠. 그 생각에 잠겨 달리는 동안 군화가 땀으로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보를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훈련병들과 함께 줄을 서서 배식을 기다리는 동안 문득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로마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외교관이 한국 군대 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서 있다니 자기 자신이 우스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앞에 선 훈련병이 식판을 건네주었어요. 금속 재질의 칸이 나는 식판이었죠. 배식대 앞에 서자 조리병들이 빠른 속도로 음식을 담아주었습니다. 밥, 국, 김치, 불고기, 몇 가지 반찬까지 한 끼 식사치고는 꽤 풍성해 보였어요. 자리에 앉자 주변 훈련병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오셨다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탈리아 군대는 어떤가요? 한국 음식은 맛있나요? 훈련은 어떠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이 느껴졌죠.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훈련병들은 남은 음식물을 전용통에 버리고 식판을 물에 헹군 뒤 정해진 위치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과정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자율적 규율은 유럽 군대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식사 후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훈련병들은 각자의 내무반으로 돌아가 군화를 닦거나 땀에 젖은 옷을 정리했습니다. 저도 안내받은 내무반으로 들어가 한쪽에 앉았어요. 한국 장교가 건네준 땀으로 젖은 군화를 바라봤죠. 이걸 어떻게 닦지? 당황하고 있을 때 한 훈련병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자신의 군화 손질 도구를 꺼내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먼저 물기를 제거하고 이브러시로 흙을 털어낸 다음에 약간의 광택제를 바르는 겁니다. 그의 친절한 설명에 감사함을 표하며 따라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었죠. 군화를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군요. 옆에 있던 다른 훈련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오후에는 기초 전투 훈련이 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체조와 구보만으로도 이미 한계를 느꼈는데 전투 훈련이라니. 그러나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매일 겪는 훈련을 하루라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무반에서의 휴식 시간 동안 훈련병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어요. 몇몇은 물통에 물을 채우고 다른 이들은 다음 훈련을 위해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행동이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죠. 군대의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도 각자의 개성과 인간미가 느껴졌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갈 무렵 한 훈련병이 제게 물통을 건네주었어요. 이거 마시세요. 오후 훈련은 더 힘들 거예요. 그 단순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모여 팀워크가 되는 것이겠죠. 물통을 받아들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장난 아니네요. 여러분의 훈련은. 다시 전투복을 정리하고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에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소대장이 다음 훈련 내용을 설명했어요. 기초 전투 훈련은 실전을 가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특사님은 무리하지 마시고 견학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을 정했죠.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체험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훈련병들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장난스러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모두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준비였죠. 그 순간 한국의 군사적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초 전투 훈련장은 생각보다 더 넓고 복잡했습니다. 인공 언덕과 도랑, 가상의 건물 구조물이 있었어요. 소대장이 훈련 목표를 설명했죠. 오늘은 소규모 분대 단위로 적진 침투 및 탈출 훈련을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부대에 배정되었고 분대장인 훈련병이 접근해 왔어요. 특사님, 저희 분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리하실 필요 없이 동작만 따라하세요. 친절한 안내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대는 총 5명으로 구성되었죠.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서는 약간의 장난기도 느껴졌어요. 아마도 외국인 특사와 함께하는 훈련이 그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대장의 손신호에 따라 몸을 낮추고 은폐물을 따라 이동했어요. 군화가 지늘게 빠지고 팔꿈치로 기어가는 동안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죠. 분대원들은 서로를 자연스럽게 커버하며 진격했어요. 한 명이 앞으로 나가면 다른 이가 엄호하는 시기였습니다. 가상적을 발견했을 때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어요. 분대장이 작은 손짓만으로도 전체 분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구호나 큰 소리 없이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기했죠.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해 따라갔을 뿐인데도 분대원들은 항상 제가 낙오되지 않도록 챙겨주었어요. 훈련 중간에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채 물을 마시는데 문득 이 상황이 우습기도 했어요. 이렇게 훈련받는 건 이탈리아에서는 특수부대나 하는 일인데 중얼거렸죠. 옆에 있던 훈련병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그냥 평범한 시민이에요. 훈련 마치면 대학생, 회사원으로 돌아가죠. 그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군대는 특수한 집단이 아니라 사회의 축소판이었어요. 모든 계층, 모든 배경의 젊은이들이 함께 훈련받고 생활하는 곳. 그렇기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협동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유럽의 직업군인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휴식 후 진행된 훈련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어요. 가상적에게 포위된 상황에서의 탈출 훈련이었습니다. 분대원들은 서로의 위치를 커버하며 조심스럽게 이동했죠. 한 훈련병이 잠시 주저하자 다른 훈련병이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용기를 북돋았어요. 그 작은 제스처에서 깊은 동료애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서열 문화의 부재였어요. 물론 계급은 존재했지만 훈련 중에는 모두가 동등한 동료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유럽 군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서열 괴롭힘이나 신고식 같은 문화가 보이지 않았죠. 대신 서로를 챙기고 돕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훈련병이 도랑을 건너다 넘어졌어요. 주변 훈련병들이 즉시 달려가 그를 도왔습니다. 소대장은 꾸짖기는커녕 괜찮아? 라고 물으며 상태를 확인했죠.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군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엄격한 훈련 속에서도 인간적인 배려가 살아있는 조직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갈 무렵 이제는 완전히 지친 상태였습니다. 온몸은 흙투성이에 땀으로 전투복이 완전히 젖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상쾌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경험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대원들과 함께 본부로 돌아가는 길에 한 훈련병이 물었어요. 이탈리아 군대와 많이 다른가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좀 더 개인주의적이에요. 더 자세히 설명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군에서 느껴지는 이 특별한 연대감과 책임감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저 침묵 속에 걸음을 옮겼습니다. 본부에 도착하자 소대장이 오늘의 훈련을 정리하는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각 분대의 성과와 개선점을 짚어가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비난이나 질책 없이 건설적인 피드백만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브리핑이 끝난 후 소대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훈련은 어떠셨습니까? 순간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군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고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훈련이 마무리되었어요.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군이 가진 힘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온몸의 근육통에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어제의 훈련이 얼마나 강도 높았는지 몸이 증명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약속된 일정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오늘은 훈련소의 마지막 날이었고 구보와 정신교육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연병장으로 향했어요. 훈련병들이 이미 정렬해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 몇몇이 살짝 미소 지었죠. 어제의 훈련을 함께한 전우의식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대장이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전에는 OKM 구보, 이후 정신교육과 기본 군사 예절 교육이 있겠습니다. OKM 나는 거리에 조금 놀랐습니다. 어제 뛴 거리의 거의 2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보다 자신감이 있었죠. 구보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느린 페이스였지만 그래도 상당한 속도였어요. 훈련병들은 제가 따라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듯 했습니다. 1km 지점을 지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숨은 가빴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2km 지점에서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3km에 이르자 다리에 무거운 느낌이 왔어요. 그래도 주변 훈련병들의 기합 소리에 힘입어 계속 달렸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구령에 맞춰 발을 내딛는 것에 집중했죠. 4km 지점에 도달했을 때 왼쪽 종아리에 갑자기 통증이 찾아왔어요. 쥐가 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발걸음이 흐트러졌고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순간 구보 대열이 흐트러졌습니다. 소대장이 뒤를 돌아보며 외쳤어요. 특사님 괜찮으십니까? 통증을 누르며 대답하려는 찰나 한 훈련병이 제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둘렀어요. 다른 한 훈련병도 반대편에서 제 팔을 붙잡았죠. 소대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를까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두 훈련병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다시 구보를 시작했어요. 특별한 지시가 없었는데도 자연스럽게 제 옆에서 페이스를 맞추며 달렸습니다. 통증은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지원에 힘입어 계속 뛸 수 있었죠. 남은 1km는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때문에 전체 페이스가 늦어진 것이 미안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끔씩 조금만 더요라며 격려해 주었죠. 마침내 연병장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분은 이상하게도 상쾌했어요. 모두가 정렬한 후 소대장이 말했습니다. 잠시 휴식 후 정신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물을 마시며 저를 도와준 훈련병에게 다가갔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서로 돕는 게 기본입니다. 그 단순한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인식, 이것이 바로 한국군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유럽의 많은 군대에서는 개인의 성취와 경쟁이 강조되는 반면
여기서는 협동과 팀워크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신교육 시간이 되어 강의실로 이동했어요. 소대장이 직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단순한 애국심 고취나 규율 강조가 아니었죠. 군인으로서의 윤리와 전우회의 중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군대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었어요. 교육 중에 훈련병들의 진지한 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질문을 던지고 소그룹 토론에 열중하는 모습이었죠.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군대 교육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주입식이 아닌 상호작용이 있는 교육이었어요. 소대장의 마지막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병사가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이자 평화의 수호자입니다. 그 책임감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 순간 훈련병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자부심과 책임감이 공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신교육이 끝나고 다시 연병장으로 나왔을 때 종아리 통증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연병장에서 문득 이 경험이 단순한 시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가의 정신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죠. 훈련의 마지막 일정은 기본 군사 예절 교육이었습니다. 격례 방법부터 상관을 대하는 태도, 군대 내 기본 예절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루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한국군만의 독특한 예절 문화가 있다는 점이 새로웠죠. 교육 중 소대장이 설명했습니다. 군대에서의 예절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기본입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형식적인 절차로만 여겨지던 군사 예절이 사실은 깊은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예절 교육이 끝난 후 소대장이 저를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차 한 잔을 건네며 물었어요. 이틀간의 체험은 어떠셨습니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견학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군의 강점을 몸소 느꼈어요. 소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인간성을 갖춘 군대를 지향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강함과 인간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이틀간 경험한 한국군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이 열리고 훈련소장이 들어왔어요. 특사님을 위한 작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연병장으로 오시겠습니까? 호기심에 소대장을 따라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함께 훈련했던 모든 훈련병들이 정렬해 있었어요. 훈련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특사님께서는 이틀간 우리 훈련병들과 동고동락하며 한국군의 정신을 체험하셨습니다. 그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훈련병들의 박수 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훈련소장이 작은 케이스를 들고 나왔어요. 특사님께 명예훈련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케이스를 열자 공식 수료증과 함께 작은 훈련소 배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의례적 선물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인정의 표시였습니다. 수료증을 받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된 인사말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틀 동안 경험한 것은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교육이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훈련병들의 박수 소리가 다시 연병장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자신들의 일상이 외국인 특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 듯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어제 제 팔을 붙잡아준 훈련병이 다가왔어요. 특사님, 이탈리아로 돌아가시면 우리 훈련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강한 군대가 아니라 인간성을 잃지 않은 군대라고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경례를 했습니다. 저도 배운 대로 한국식 경례로 답했어요.
작별의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헤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병들이 저녁 점호를 위해 정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질서정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 모습이 한국군의 본질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규율과 인간미의 공존. 그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군의 진정한 강점이었죠.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틀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찰 정도로 생각했던 일정이 이렇게 깊은 통찰을 줄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그리고 한국군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외교관의 보고서 이상의 것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 셈이죠. 호텔에 도착해 샤워를 하는 동안 여전히 몸은 근육통으로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충만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닌 교육이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단순한 보고서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로마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외교 보고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더 개인적인 느낌과 통찰을 담았어요. 한국군 체험 훈련 군사력 너머의 인간 교육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평소보다 2배는 긴 보고서였지만 그래도 모든 경험을 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 상급자들과의 회의가 잡혀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참석자가 많았습니다. 한국군 체험 소식이 이미 부서 내에 퍼진 모양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말이니 한국에서 군인 놀이 재밌었나? 농담 섞인 질문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보고를 시작했어요. 한국군 훈련 체계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준비해간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특히 강조한 것은 한국군의 정신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군사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함께 교육합니다. 차관보가 질문했어요. 군사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의 능력보다 팀워크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유럽 군대가 개인의 탁월함을 중시한다면 한국군은 조직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보고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장성의 말이었습니다. 말이니 당신의 보고를 들으니 한국군의 정신교육 시스템을 우리 군대에도 도입해 볼 만하겠군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방장관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말이니 보고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제 보고서가 단순한 내부 자료가 아니라 정책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더 정교하게 다듬었어요. 기술적인 내용 외에도 한국군의 정신적 측면을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전우애와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군사적 효율성으로 이어지는지 설명했죠. 밤늦게까지 작업하며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외교 임무를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실감했어요. 다음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어요. 한국과의 군사 협력이 최근 중요 의제로 떠오른 모양이었죠. 발표를 시작하며 긴장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군의 가장 큰 강점은 첨단 장비나 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력입니다. 그 말에 몇몇 의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계속해서 설명했죠. 그들은 훈련을 통해 단순히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왜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성을 잃지 않고 싸울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한국형 군대 정신 교육의 도입 가능성이었어요. 우리 군대도 기술적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신적 측면에서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우리만의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이니 특사 당신의 보고는 너무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단 이틀의 체험으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해 보입니다.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어요. 의원님,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단순히 군사 시스템이 아닌 한 나라의 정신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 의장이 개입했어요. 마리니 특사의 제안은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형 군대 정신 도입에 관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제 경험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국방부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훈련소에서 만난 훈련병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까요? 그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하자 차관이 저를 불렀어요. 마리니, 다음 달 유엔 군사 포럼에서 당신의 한국 경험을 발표해 주었으면 합니다. 순간 긴장했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기꺼이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제 경험은 이탈리아를 넘어 국제적인 무대에서 공유될 예정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유엔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한국군 인류애를 가르치는 군대라는 제목을 타이핑했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수료증을 받으며 느꼈던 감동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경험에 관한 증언이 될 것이었죠. 유엔 군사 포럼이 열리는 날 뉴욕의 유엔 본부 회의장은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준비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으니까요. 다음은 이탈리아 국방부 레오나르도 마리니 특사의 발표입니다. 주제는 한국군의 정신교육 시스템 분석입니다. 의장의 소개에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수백 명의 청중 앞에 서니 약간의 긴장감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오늘 저는 군사력이 아닌 다른 종류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작부터 일반적인 군사 보고와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어요. 몇 달 전 저는 이탈리아 국방부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기대했던 것은 첨단 무기 시스템과 전략적 분석이었지만 발견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한국 육군 훈련소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경험을 나눴어요. 특히 강조한 것은 훈련병들 사이의 전우애와 상호 협력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군대가 개인의 탁월함과 경쟁력을 강조한다면 한국군은 함께라는 가치를 중심에 둡니다. 발표 중간에 훈련소에서 찍은 동영상 일부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구보 중 쓰러진 저를 돕던 훈련병의 장면에서 청중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닌 인간적인 교류의 순간이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군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료를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정신교육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갔어요. 한국군은 단순히 기술적 훈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 군인이 되는지에 대한 깊은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국심 주입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윤리에 관한 교육입니다. 청중 중 한 미국 장성이 질문했습니다. 그런 교육이 실제 전투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첨단 장비가 아니라 옆에서 싸우는 동료를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신뢰입니다. 한국군은 바로 그 신뢰를 체계적으로 구축합니다. 발표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개인적인 내용이었어요. 제가 한국 육군 훈련소에서 겪은 이틀은 단순한 군사 시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군인이 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훈련소에서 받은 수료증 사진을 띄웠어요. 이 수료증은 제게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한 한국군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한국은 군대마저 인류애를 가르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예상과 달리 회의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러 참석자들이 다가와 질문과 의견을 나누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대표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군대가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평가받는 것에 감동한 듯 했어요. 포럼이 끝난 후 한국 대표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마리니 특사님, 저희 군대에 대한 깊은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한국을 방문하실 때는 꼭 연락주세요. 환영하겠습니다.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훈련소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어요. 수료증을 받으며 이건 훈련이 아닌 교육이었다고 말했던 순간, 그때는 단순한 소감이었지만 이제는 그 말이 제 삶의 방향을 바꾼 깨달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뉴욕의 밤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 육군 훈련소의 연병장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교훈은 단순한 군사적 통찰을 넘어 인간관계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졌죠.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인류애를 가르치는 군대 한국군 정신교육 시스템 분석 및 적용 방안.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전 세계 군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가 될 것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훈련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도 구보 중 저를 도와준 훈련병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청년이 제 인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대가 단순히 싸우는 법이 아니라 인류애에 기반한 공동체 정신을 가르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실현된다면 저의 작은 경험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훈련소 소대장의 말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한 병사가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이자 평화의 수호자입니다. 그 말이 이제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군인의 역할은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죠. 그렇게 저의 한국 육군 훈련소 체험은 끝이 났지만 그곳에서 배운 교훈은 계속해서 저의 삶과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경험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이제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